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공천해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공개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꼈고 여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법사위원 중심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내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야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업체 중에 하나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설계를 했는데 지난해 7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서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김건희와 노선 변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 꼴인데 그래서 보은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 세부담이 5년 동안 20조 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총 급여 8,400만 원 이하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1조 7,456억 원인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20조 58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상속 증여세 완화 때문인데요. 정부가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병과 보병, 무인기 훈련을 받았다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비핵화 문구는 북한이 고도화한 2016년 이후 매년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핵 보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뺀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경향신문 손재민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후 첫 대규모 해외 파병입니다. 이번 파병을 보면서 박정희의 60년 전 베트남 파병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군인은 총알바지였는데요. 1964년부터 9년 가까이 계속된 이 전쟁에 한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많이 참전해서 5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9년 동안 베트남전에서 벌어들인 돈은 50억 달러였고 그 기간 GDP가 4배 증가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딛고 일어서겠다라는 뜻을 김정은이 품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